안녕하세요. 이해관TV 또 오늘의 중요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문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또 취재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CNN이 북한이 워싱턴을 공격할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CNN이 아니고요, 저기 CIA. CIA예요? 네. 저는 CNN으로 봤어요. 아니요, 이제 중앙정보국,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네. 있는 그 중앙정보국 CIA에서 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이 이제 핵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3개월밖에 안 된다. 그거가 이미 이제 보고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3개월 이내에 북한을 이제 끝장을 내겠다. 그 얘기를 네.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긴급하게 세워야 될 때라서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지금 이 이야기를 직접 영국의 가디언지에 기거한 분이 계시다면서요. 네. 지금 전 유엔 대사를 지내셨죠? 네. 존 볼튼. 네. 예, 그 대사님이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 존 볼튼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화당 그 부시 행정부 때도 쭉 이렇게 북한 문제 다뤄오신 분이고, 예전부터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신데 뭐 여러 가지로 다 알고 있고, 최근에 그 의회 전문지 그 힐지에서도 볼튼하고 같이 일하던 그 이제 비서 명의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군사 그 전쟁밖에 답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그 기고를 볼튼 대사님은 그런 지금 그러니까 볼튼 대사님하고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12월 1일 날 첫날 28일 날 북한이 이제 미사일 쐈잖아요. 또 네. 쏘고 나서 12월 첫날 그 미국 의회, 그러니까 저 공화당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도 같이 보고, 그 힐지 같은 경우는 뭐 조금은 이제 리버럴도 많이 보는 뭐 트럼프에 대해서 꼭 찬성하지 않는 입장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도 이제 전쟁밖에 답이 없다는 식의 좀 기고를 했고, 거기 이어서 이제 이 볼튼 교수도 영국의 그 가디언지라는 이제 좀 유명한 언론이 있는데 그쪽에서 영국 하원을 방문해서 이제 그런 그 정보를 좀 주고, 또 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3월이 끝이다. 뭐 시한이 이제 그렇게 언급을 했고, 좀 일본의 그 오노데라 방위상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달 말에 쏜 그 미사일 그 사거리 그게 이제 10,000km가 넘을 수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미국 본토가 다 뭐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얘기니까 이제 그냥 뭐 더 이상 이제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강경화 장관이 말입니다. 예, 뭐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이분은 외교부 장관인데 또 뭐 전문적으로 외교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도 아니세요. 그냥 유엔에 사무직원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지금 하신 분인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으로서 국민들의 그 시각을 이렇게 딴 데로 돌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는 강경화 장관님이라는 분을 뭐 개인적으로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그분의 뭐 인간성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소박하게 컵라면도 좋아하시고 뭐 그런 건 좋은데 영어도 잘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뭐 영어를 잘하시고 컵라면을 좋아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그런 게 아니라 외교부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국민들 세금으로 그렇게 직위를 맡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아주 그 티끌만한 위험이라도 있으면은 그 10배, 100배 이상의 방어막을 쳐도 모자라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위험을 없는 거를 과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실로 닥쳐와서 뭐 내일 언제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좀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너무 끔찍한 현실은 아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나하고 다 친한 친구들인데 뭐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 게 아닐까. 그분들은 뭐 북한하고 친하신 모양인데, 친해서 뭐 잘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건 북한하고 한통 속이거나 뭐 북한의 입장을 대변을 해주면서 어떻게든 좀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거지,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할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 모두들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이분들만 지금 위험을 못 느끼고 있는지 안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이제 지정이 된 재지정된 그 다음 날 통일부 장관은 그 북한에 850만 불이었나요? 그거 보내겠다고 또 약속을 하는 기이한 그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오토 원비어 부모께서 이번에 로비스트를 동원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그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건 혹시 아십니까? 글쎄 제가 원비어 그 가족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도 요거 이제 오토 원비어 추모 이 블루 리본 우리 박사님 미국 가셨을 때 버지니아 공대하고 원비어 가족분들한테 좀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좀 하시고 열심히 이제 강연도 하시고 오셨는데 정말 생떼 같은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대학 다니다가 놀러 왔는데 거기 갔다가 그런 식으로 허망하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그렇게 좀 시체가 돼서 돌아왔고 시체도 아니죠. 차라리 아예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그래도 부모님 얼굴을 보고 정말 말은 못하지만 그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걸 내고 나서 돌아가셨던데 그걸 보는 부모님의 그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거는 북한이 큰 실수한 거고 또 원비어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분 유택이에요. 유태인을 그런 식으로 잘못 건드렸다는 거는 북한이 죽을 수를 썼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유택의 자본의 그 흐름을 아시는 분들 또 유태인의 이스라엘하고의 관계 또 이란하고 북한하고의 관계 안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보수든 진보라고 자처하는 좌파든 아실 거예요. 지금 뭘 건드렸는지. 네. 이번에 오토 원비어 부모님이 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악마다 이렇게 이제 악마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오토 원비어 씨는 평양을 가기 전에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간 적이 있고 제가 그때 만났을 때 해맑던 얼굴 정말 활달하고 정말 생기발랄했던 북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애정을 갖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방송에서 그렇게 험상스러운 얼굴을 보여주었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는데 이 오토 원비어 부모님께서 북한의 인권, 또 이 북한의 살인악당에 대해서 이렇게 큰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부모된 입장에서 저라도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원비어뿐만이 아니잖아요. 원비어 때문에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우리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건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북한에서. 그렇죠. 또 탈북 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또 고생하는지 고문당해서 만신창이가 되는지 또 우리 좌파 정권 때 살겠다고 애기 들쳐업고 중국 대사관으로 정말 미친듯이 뛰어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누가 내쫓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 여기 매붐이라고 여기 이 파란 리본 이건 이제 아베 총리를 포함해가지고 일본에서도 납치자를 잊지 말자고 이거 달고 다닌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북한한테 피해를 보지 않은 자유세계 중에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은 게 사실 한국이고 한반도고 또 이제 지금 저희 부모님도 실향민이시지만 실향민 1세대도 하루아침에 집이고 뭐고 다 뺏기고 그렇죠. 완전히 이 추운 겨울에 그냥 살겠다고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남한에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궈놨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이 꼴이 됐으니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진작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원비연의 가족이 하기 전에. 그렇죠. 이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주 이 세계사적 측면에서 이 맥을 잘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레이건주의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된 것이 작년도죠. 공화당 전당대회 때 북한은 너의 국가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밑에서 독재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상당히 감동받았거든요. 사실 그 전에 싫어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그때부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지금
스타워드 작전에 뭐 재돌입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그 신레이건주의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또 레이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있을까요? 있죠. 아직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네. 있을 것 같은데,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그 부시 이전에 그 공화당 대통령이셨고, 좀 연세가 많이 드신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이분 이제 시절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어떤 대단한 그 기지와 전략과 원칙과 이거를 준수를 하시면서 그때 소련이 무너졌거든요. 철의 장막하고. 예. 다 무너졌고, 이제 독일 그 베를린 장벽이랑 그게 다 이제 그 레이건 때 무너졌고, 그때 사실은 북한하고 중국이 아니죠. 중공이죠. 같이 무너졌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이제 막힌 거예요. 그때 뭐 한국에서, 남한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서 햇볕 정책으로 죽기 직전에 그 북한을 살려줬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영변 핵시설 폭격하겠다고 했을 때, 뭐 저 북한에서 이미 다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날받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하여튼 국군이 그때 거기밖에 안 됐는지 이렇게 돼서 25년이나 흘렀는데, 그러게요. 중간에 부시 대통령이 들어왔었지만 그때 이제 처리를 하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민주당 정권이 쭉 하고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올라왔는데, 꼭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아니고 이제 오바마 이후에 힐러리가 됐어도 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미 북핵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떤 미국 대통령이라도 이거를 칠 수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가 지금까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왜냐면 이분이 이제 굉장히 기독교적인 신앙이 있는 분이라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는 건데, 너 포기하고 반성하고 나오면 살려는 줄 수 있다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줬는데 안 하겠다 그러면 이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게, 그 트럼프나 펜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레이건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고. 네. 선거하실 스타워즈 전략이 뭡니까? 스타워즈 전략이라는 게 이제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재래식 전쟁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니까 전쟁이 개시됐다 하면, 그 전에도 이제 보도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사담 후세인 잡을 때 정말 얼마 안 걸렸잖아요. 김정은 잡는 거는 그거보다도 더 시간이 짧게 그냥 뭐 수십 분이 스타워즈 영화 한 편 보는 시간 안에 처리가 다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게 스타워즈 전략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내용은 저 기술적인 내용인데, 기술적인 건 우리가 뭐 자세히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주 공간을 무기화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북한의 요소에 어떤 뭐 전자기 그 펄스로 딱 작동되는 거를 다 심어놓고 우주공간에서 터트리게만 하면, 뭐 그냥 무인기에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냥 다 폭파해가지고, 그 계속 얘기하잖아요. totally destroyed, 뭐 utterly destroyed. 그냥 이렇게 쏘고 뭐 재래식 전쟁하고 이럴 시간 없고, 영변 핵시설이 아니라 어디다가 묻어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이제 지도는 다 나와 있고 거점마다 그냥 다 쳐버리면은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또 죄 없는 북한 사람들도 다 같이 순장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한 명을 빨리 드러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유엔에서 가 있잖아요. 사무차장. 네, 저 리오하고 좀 누구랑 만난다고 그러는데 5월 5일부터 8일까지 지금 이제 북한 들어가 있는데, 저는 뭐 이게 거의 아마 최종 협상이 될 거다. 리오만 만나도 네. 아무 효과 없고요. 체력이 만나도 아무 효과 없어요. 김정은을 만나도 효과가 없을 정도예요. 김정은 만나도 걔네들은 이미 찌그러지는 배에 탔기 때문에 그걸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단지 그자들이 매달리는 것은 시간을 얻자, 시간을 벌자, 이거뿐입니다. 그래서 뭐 유엔 사무처장 우리 기대할 바 못 되고요. 저는 유엔이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거는 제명을 해야 되고, 또 유엔이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냈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그 탁월한, 우리가 그 천재한테 그렇죠. 도움을 받아서 한미 그 미군의 참전을 이끌어낸, 그때도 미국에서 반대 많았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한국 그냥 손 띄자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그래도 국민들 와가지고서는 뭐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막 그 추운 겨울에도 흔들고 그 지키겠다고 그 연세 드신 분들 나와서 애쓰시는 거를 보고, 그래도 아직은 한국에 조금이라도 이런 한미동맹 강조하고 이런 국민들이 있으면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고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봐주고 있는 거지만,
마지막에는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LA를 날리고 한국을 지켜줄 대통령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트럼프가 아니라 누구래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전쟁을 하려면 사실은 유엔 회원국 지위부터 박탈을 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저것들이 이제 그 38선 이북을 점령한 불법 집단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이번에 미국에서 북한을 비롯한 북한은 빽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이런 적성 국가들을 다녀온 사람들은 미국에 입국을 못한다 그러던데 북한은 왜 뺐을까요? 북한 뭐 미국 입국 금지 그거 네. 아니 북한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들어갔어요? 네. 아니 뭐 빠졌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고 북한이 정확하게 들어갔고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동 사이에 북한을 방문했던 분들은 4개월 이내에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노길남, 뭐 신은미 이런 사람들은 막 북한에 못 가면 이게 어떻게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시겠지만 할 수 없죠. 그러면은 미국 시민권을 뭐 포기를 하시고 뭐 거기서 막 북한으로 망명 신청을 하시던지 그래야 되죠. 예. 그렇게 해야지. 미국에서 빨대 빨아먹고 살면서 북한에 갔다가 지금 북한이 미국 테러하겠다고 매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여기 한국에도 남한에도 매일 삐라가 날라오는데 자기 나라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나라에다가 뭐 돈 바치고 뭐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러고 그러게요. 그거를 그걸 봐주면 국가가 아니죠. 그거는. 제일 속상할 사람이 그 신은미 노길남일 것 같아요. 노길남 씨.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아주 고민 상태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도 이제 북한에 자주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미국을 못 가는 거겠네요? 못 가겠죠. 지금 우리 저 국정원장님이나 국정원에 새로 들어가신 분들, 뭐 NSC 관계자들 이런 분들도 다 거기 해당 사항이 있지 않을까. 옛날에 다녀와가지고 해당 사항 없을까요? 최근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또 북한 분들하고 바깥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우리 선수끼리 그런 얘기 이렇게 아닌 것처럼 모른 척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미국 행정부나 백악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격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임정석 실장은 미국에 못 간다면서요? 임종석뿐이 아니죠. 근데 회사에 들어갈 때도 조금 좋은 회사 들어가려면 해외여행 못 간, 미국에 못 가는 사람은 회사에 취직이 안 되거든요? 그 본인들이 젊어갖고서는 그냥 민족주의 감정에 휩쓸려갖고서는 이게 통일이 좋다는 생각 때문에 환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미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에 들어가기 진짜 쉬운 것 같아요. 다 드러나서 북한의 실체가 드러났으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좀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 한미동맹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를 좀 배우고 이렇게 머리가 좀 박히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과거사를 반성해야지 뭘 적폐청산을 해. 본인들이 적폐인데 미국의 입국 금지 정도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 호적에서도 파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난 진짜 신기한 게 그런 백그라운드면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려운 백그라운드거든요. 근데 또 청와대는 취직이 되는지 그게 정말 취직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점령을 한 건가요? 뭐 하여튼 취직이 아니라 점령? 사취를 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기쳐가지고서는 탈취한 걸 사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괜히 명예훼손 걸려요. 괜찮아. 뭐 명예훼손 걸려고 그래. 다 옛날 친구들인데 뭐 얼굴 좀 보자 그래 한번. 그래요? 뭐 제 또래들이 다 좌파 아닙니까? 그렇군요. 근데 우리 이문경 씨는 어쩌다 이렇게 팔자가 싸나워가지고 청와대도 못 가고. 그러게 말이에요. 청와대 앞에서 시위만 하다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양심을 팔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옵션 3개월 시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평화를 간절히 갈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명심해야 될 또 하나의 그 준칙이 있다면 바로 북한의 김정은 그 핵무력 집단이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이런 깡패 집단과는 하나를 이고 살 수 없다는 이것이 당연하죠. 진리입니다. 짧으면 3주, 길면 3개월이 마지막 시한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뭘 준비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 예전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을 그 지역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분도 인간이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저 북한 노예잖아요. 그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짜 그 성전에 나서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성경 말씀에 또 나와 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죠. 자기들의 행동을 해야 되고 뭐 100마디 말보다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Now is the time for action. 그러니까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다. 어떤 말도 필요 없고 하나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뭐 열심히 이제 일도 하고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형편이고 6.25 때도 괜찮겠지 뭐 설마 전쟁 나겠어? 이러다가 기습 공격 당했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사를 보니까 미국의 비약적인 이 발전과 번영이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바로 미국의 그 노예 해방이 그 아주 번영과 발전의 이 기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수행하시는 북한의 노예 해방, 이것은 스타워즈 전략, 이것은 앞으로 이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번영과 풍요를 이루어내는 두 번째 도약의 발단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버금가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박사님 하신 말씀이 100% 저도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우리 저 문재인 씨한테도 여러 번 줬고 그 취임식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 한마디 하셨어요. We a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고 greater than ever before. 딱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재건할 것이다.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위대하게,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재건하는 거의 시발점은 바로 이 한국의 그 한반도에 그 노예를 해방하고 또 공산주의, 지금 동북아시아에 남아있는 마지막 공산주의를 해체하고 자유를 가져오는 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유는 정부가 주는 게 아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70이 넘으신 분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 이럴 거 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심판밖에 두려울 게 없는 분이고, 그래서 저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대비를 해야 되고, 그 직후에 그 이너그레이션 첫 노래로 나온 게 Betterheim of the Republic이라고, 우리 저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나오고 하는데 그게 남북전쟁 때 나왔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공화국 전투 참가. 죄악벗은 형제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요. 그 가사도 어쩌면 오토 원비어하고 너무 똑같은 게, 그 영문 가사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돌아오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도 틀리는 게 없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이제 끝날 때가 된 겁니다. 그쪽에 줄 섰던 분들 빨리 정신 차리고 3개월 이내에 돌아와서, 길어야 3개월이지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뉴스는 좋은 뉴스네요. 희망을 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우리 이문경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